경기로 들어온 엘체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입니다. 저는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과감하게 무승부까지 이변픽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일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일부 분석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A매치 차출 정도는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바르셀로나로서는 현재 2위 레알 마드리드의 승점 12점이 앞서 있는 상황이고 이 엘체전 이후에 4일 뒤에 레알 마드리드와 코파델레이 구강컵 4강전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번 엘체전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핵심 선수들이 대거 A매치를 소화를 하고 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 레알 마드리드전을 앞두고 엘체전에서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바르셀로나가 핵심 미드필더 페드리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또 다른 핵심 미드필더인 프랭키 더용 선수 역시 허벅지 부상 여파로 이번 A매치 일정에서 네덜란드 대표팀에서 경기를 뛰지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최근에 측면 자원 덴벨레가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는 가운데 그래도 최근에 오른쪽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바르셀로나의 측면 공격수 하피냐 선수까지 이번 경기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포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선수는 폴란드 대표팀에서 2경기 풀타임을 소화를 했지만 무득점에 그쳤고 최근에 리그 경기까지 포함하면 5경기 무득점으로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기는 1등 대 꼴등팀 누가 봐도 바르셀로나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경기이지만 바르셀로나의 A매치에 따른 체력 누수 그리고 이어지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구강컵 4강 일정으로 인한 로테이션 가능성 그리고 핵심 자원들의 부상 및 징계 결장 이 주포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최근 골감각 저하까지 고려를 한다면 상당히 변수가 많아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엘체도 승리까지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것이 최근에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었던 이 루카스 보에라는 공격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는 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엘체에서 리그 6골로 최다 득점을 기록 중인 이 페레미아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었는데 갈비뼈 부상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갈비뼈 부상을 당했었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점에서 8번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서 독식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RC 셀타비고와 알메리아의 경기인데 셀타비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독식픽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모로 셀타비고가 유리한 측면이 많은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최근에 셀타비고는 까르발랄 감독 부임 이후에 공수 밸런스가 안정감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즌 초반에 코우덱 감독 체제에서는 4-1-3-2 포메이션을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공격 축구 일변도로 가다가 실점을 많이 당하면서 성적이 굉장히 좋지 못했는데 이 까르발랄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4-4-2 포메이션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굉장히 공수 밸런스가 안정감을 찾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셀타비고가 라리가 8경기에서 5승 2무 1패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점도 이 까르발랄 감독 부임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셀타비고의 주포 공격수 아스파스 선수가 최근에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스페인 대표팀에 승선을 했고 셀타비고의 미드필더인 베이가 선수 역시 굉장히 좋은 득점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라리가에서 원정 성적이 0승 3무 9패로 원정에서 1승도 없는 유일한 원정 성적 꼴등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기세가 좋은 셀타비고 원정에서 원정 성적 꼴등팀인 알메리아가 반전을 기대하기에는 경기력적으로는 굉장히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알메리아가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뚜레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고, 이 뚜레 선수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또 다른 공격수인 수아레즈 선수 역시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포 공격수들이 빠지는 알메리아가 최전방 골 결정력 측면에서도 난조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이 경기는 현재 경기력이나 기세면에서 셀타비고의 우세가 맞긴 하지만 현재 셀타비고 승리 투표율이 80% 이상 넘어가는 것은 조금 과하게 몰린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알메리아가 홈에서는 셀타비고에게 3대1로 승리를 거뒀던 이 좋은 기억이 있고, 물론 당시에 셀타비고가 한 명이 퇴장을 당했던 수적 열세와 더불어서 당시에는 감독이 바뀌기 전이었다는 핸디캡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셀타비고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3연승이 없다는 패턴이 있는데 올 시즌 리그에서 두 번의 2연승이 있었지만 이 3연승 문턱에서 모두 패배로 부러졌었던 안 좋은 기억이 셀타비고가 패턴적으로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메리아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8골로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셀타비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8골로 두 번째로 실점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알메리아가 자랑하는 세트피스 한 방에 셀타비고가 의외로 실점을 하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알메리아가 3대1로 셀타비고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을 때 세 번째 골을 세트피스로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변 픽으로는 셀타비고 쪽으로 다소 투표율이 과하게 몰렸다는 점과 알메리아가 세트피스가 강력한데 셀타비고가 세트피스 실점이 많다는 점, 패턴적으로 셀타비고가 리그 3연승이 없었다는 점과 이미 지난 알메리아 원정에서 1대3으로 셀타비고가 패배를 당했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독식 픽으로 알메리아 사이드도 한번 가져가 봄직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셀타비고의 베테랑 공격수 아스파스 선수가 스페인 대표팀에 차출이 됐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A매치에서 두 경기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 아스파스 선수의 나이를 고려를 했을 때 아스파스 선수를 로테이션을 시켜주게 된다면 셀타비고도 전반전에 의외로 답답한 공격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셀타비고의 단통 승리를 추천을 드리지만 독식 픽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웨스트햄과 사우스햄튼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사우스햄튼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액면가로는 웨스트햄 쪽이 썩 유리해 보이는 경기이지만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치열하게 강등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웨스트햄이 26경기를 치른 상황에서 승점 24점으로 18등을 달리고 있고 사우스햄튼이 28경기 기준으로 승점 23점이기 때문에 양 팀의 승점 차이가 딱 1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이 올 시즌 고전하고 있는 것이 이 공격력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점인데 웨스트햄이 득점이 24골로 최소 득점 3등을 달리고 있고 이 사우스햄튼이 23골로 두 번째로 적은 득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팀이 굉장히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이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값보다 훨씬 더 적은 골을 넣고 있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기대 득점이 8.6골인 것에 비해서 4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사우스햄튼이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기대 득점 6.75골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9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이 세트피스에서 한 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웨스트햄은 수비 상황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굉장히 적은 실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수비력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좋은 팀이 웨스트햄이고, 세트피스 실점이 딱 2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우스햄튼도 강점인 세트피스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양 팀 모두 빈공에 허덕일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나마 이 최전방 공격수 중에서 컨디션이 살아났었던 안토니오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데니 잉스나 스카마카 같은 공격수들이 경기력이 썩 좋지 못한 부분이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사우스햄튼은 직전 홈 경기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3대3 난타전을 벌였을 정도로 이 공격력이 다소 살아난 부분이 있고, 그러나 사우스햄튼 역시 주전 공격수 채 아담스 선수가 A매치 기간에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여전히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 역시 사우스햄튼이 웨스트햄 상대로 4경기 기준 2승 2무로 패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셀레스 감독 대행 체제에서 과거 사우스햄튼 팀 컬러라고 볼 수 있는 전방 압박 컬러가 부활을 했기 때문에 웨스트햄 입장으로서는 사우스햄튼의 수비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면 손쉽게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지만,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습 득점이 0골로 모예스 감독 특유의 롱볼을 활용한 역습 공격력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웨스트햄 쪽으로 투표율이 60% 이상 몰려있는 것에 비해서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이변 가능성이 꽤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바야돌리드의 경기인데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8번 경기인 엘체와 바르셀로나 경기의 연장선에서 분석을 생각해보면 먼저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가 굉장히 유력하지만 레알 마드리드도 A매치 기간에 핵심 자원들이 대거 A매치를 소화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A매치에 차출이 된 주전급 자원이 3명 정도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력 면에서 바야돌리드가 우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 원정 성적이 굉장히 좋지 못한 팀이고, 이번 레알 원정에서는 주전 중앙 수비수인 하비 산체스 선수 역시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수비적인 공백까지 있는 바야돌리드라는 점에서 여전히 레알 마드리드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지만, 이 경기도 8번 경기인 엘체와 바르셀로나 경기처럼 변수를 짚어드리자면 우선 레알 마드리드도 바야돌리드전 이후에 3일 뒤에 바르셀로나와 코파델레이 4강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번 바야돌리드전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12월에 레알 마드리드가 바야돌리드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뒀는데 이 스코어만 놓고 보면은 레알의 무난한 승리처럼 보이지만 이 당시의 경기 내용을 뜯어보면 레알이 상당히 고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바야돌리드 원정에서 레알이 후반전 82분까지 무득점에 그쳤었는데 후반 82분에 바야돌리드가 퇴장이 나온 이후에 벤제마 선수가 페널티킥 득점을 포함해서 2골을 넣으면서 이 다소 힘들게 바야돌리드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던 레알 마드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주전 골키퍼 마시비라는 선수가 훈련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복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시비라는 바야돌리드의 주전 골키퍼가 라리가에서 4번째로 좋은 선방 지표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십 골키퍼가 최근에 빠진 경기에서 바야돌리드가 1승 1무 2패 4경기 8실점으로 실점이 많았기 때문에 마십 골키퍼가 돌아오게 된다면 바야돌리드가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안정감을 찾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바야돌리드가 공격 쪽에서도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라린이라는 공격수인데
지난 12월 레알 마드리드와의 맞대결 당시에는 이 라린이라는 공격수가 바야돌리드에 영입이 되기 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라린이라는 공격수가 바야돌리드로 이적이 된 이후에 리그 8경기에 출전을 해서 5골로 맹활약을 하고 있고, 최근에 리그 2경기에서 연속골을 넣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바야돌리드의 사일 라린이라는 공격수가 이번 3월 A매치 기간에 캐나다 대표팀에 소집이 됐는데, 온두라스전에서 2골을 넣으면서 A매치 2경기에서도 3골로 좋은 골 감각을 이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도 독식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에게 근거를 제시를 해드리면, 레알 마드리드의 핵심 자원 A매치 여파에 따른 체력 누수, 레알 마드리드가 바야돌리드전 이후에 3일 뒤에 바르셀로나와 코파델레이 4강을 치러야 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로테이션 가능성이 있다는 점, 바야돌리드의 핵심 주전 골키퍼 마십이 훈련에 복귀를 했다는 점, 바야돌리드의 주포 공격수 라린이 A매치에서도 2경기 3골을 넣으면서 최근 4경기 5골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지난 1차전 바야돌리드전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후반 82분까지 무득점에 그치면서 굉장히 고전했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과감하게 이변을 노리실 분들은 이변픽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뉴캐슬과 맨유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유럽 대항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두고 격돌을 하기 때문에 승점 6점짜리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두 팀이 리그컵 결승에서 맞대결을 펼쳤는데 당시 맨유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당시의 라인업인데, 제가 맨유 쪽에서 골을 넣었던 이 두 선수를 표시해둔 이유는, 맨유에서 선제골을 넣었었던 카세미루라는 미드필더는 이번 경기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맨유의 레시포드 역시 지난 뉴캐슬전에 골을 기록을 했는데, 레시포드가 최근에 발가락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A매치 기간에도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낙마가 됐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레시포드가 최근에 가벼운 훈련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번 뉴캐슬전의 복귀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이지만 아직까지 100% 몸 상태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훈련을 소화를 하긴 했는데 선수단과는 훈련을 함께 하지는 못했고, A매치 기간에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낙마가 됐지만 여자친구와 함께 뉴욕 여행을 다녀와서 비판을 받았던 레시포드이기 때문에 과연 뉴캐슬전에서 100% 몸 상태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대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상 우려가 있었던 주전 골키퍼 닉 푸프 선수를 비롯해서 수비수 보트만, 측면전 생 막시만, 공격수 칼럼 윌슨이 모두 훈련에 복귀했다는 소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A매치 기간에 생각보다 주전급 자원들의 대표팀 차출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맨유보다 우위에 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뉴캐슬 역시 핵심 측면 자원인 알미론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 공격력이 상당히 약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도 최근에 뉴캐슬의 공격수 이삭 선수가 골 감각이 다소 살아난 상황에서 뉴캐슬이 특유의 홈발과 짠물 수비, 그리고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특유의 압박을 가져갈 수 있다면, 맨유가 주포 공격수 레시포드가 100% 몸 상태가 아니거나 출전이 불발이 될 경우에는 뉴캐슬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맨유로서는 핵심 미드필더 카세미로가 징계로 빠지는 가운데 그래도 미드필더 맥토미니 선수가 스코틀랜드 대표팀에서 깜짝 2경기 4골을 보여줬기 때문에 맥토미니 선수가 카세미로 선수의 공백을 의외로 메워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맨유의 카세미로라는 미드필더가 지난 뉴캐슬과의 리그컵 경기에서 세트피스로 선제골을 넣은 것처럼 큰 경기에 굉장히 강한 면모가 있는데,
이 카세미르를 대신해서 만약에 맥토미니가 출전을 하게 된다면 이 맥토미니 선수도 A매치 기간에 무려 스페인을 상대로도 2골을 넣었을 정도로 공격 본능이 최근에 살아났다는 점에서 맥토미니 선수가 카세미르 선수의 공백을 메워줄 수만 있다면 맨유도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맨유가 올 시즌 원정에서는 실점이 무려 19골이나 증가가 되면서 성적까지 원정에서 떨어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배당적인 측면에서 뉴캐슬이 정배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뉴캐슬 쪽이 낮다는 점에서 뉴캐슬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가 범직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리그컵 이전의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에서는 올 시즌 두 팀이 팽팽한 0대0 무승부를 거둔 바 있고 특히나 그 경기에서 공격수 레시포드 선수가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됐었다는 점, 그리고 맨유의 미드필더 카세미르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맨유로서는 이 두 선수가 결장 및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전력 누수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팽팽한 무승부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뉴캐슬의 올 시즌 최다 무자비 2위 면모까지 고려를 한다면 단통픽으로는 무승부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3번 경기는 비아레알과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 비아레알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굉장히 전력적으로 5대5 팽팽한 느낌이 강하게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소시에다드가 홈에서 1대0 승리를 거뒀던 매치업이고 최근에 비아레알을 상대로 소시에다드가 2연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 소시에다드도 원정에서 충분히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소시에다드가 올 시즌 라리가 기준 원정에서 성적이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원정에서 반전을 만들어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꼴찌 엘체와의 홈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긴 했어도 그 전까지는 무득점 경기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졌던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A매치 기간에 소시에다드가 주포 공격수 세룰로트 선수가 노르웨이 대표팀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최근에 무득점 행진을 끊어낸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온 소시에다드의 베테랑 플레이메이커 다비드 실바 선수 역시 두 경기 연속으로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비드 실바 선수의 왼발이 번뜩이는 한방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도 주포 공격수 제라르 모레노가 또다시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는 가운데 그래도 측면 자원인 추쿠에제 선수와 공격수 모랄레스 선수가 제 몫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비아레알의 예레미 피로라는 공격수 역시 최근에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페인 대표팀에서 A매치 2경기까지 소화를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한껏 올라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비아레알이 소시에다드 상대로 2연패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그 두 경기에서 비아레알이 공격수 제라르 모레노 선수가 모두 결장이 됐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역시 비아레알이 또다시 모레노 선수가 결장이 되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최전방에서 결정력의 문제점이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도 모랄레스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골 감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모레노 선수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 팀의 핵심 자원 A매치 차출 정도도 비슷한 수준이고 비아레알이 홈발을 받는 팀이라는 점, 반대로 소시에다드는 올 시즌 원정에서 성적이 좋다는 점에서 굉장히 팽팽한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라고 생각은 되는데 현재 무승부 투표율이 40% 이상 몰려있기 때문에 선뜻 손이 가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최근 맞대결에서 우위가 있는 소시에다드 그리고 원정에서 성적이 괜찮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소시에다드 쪽으로 과감하게 틀어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3번 경기는 비아레알이 단통 패배로 가는데 폴더스의 열과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베티스의 경기입니다. 저는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주축자원들의 컨디션과 전체적인 경기력을 고려하면 아틀레티코 쪽이 우세해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그리즈만과 모라타 선수의 컨디션이 좋은 상황이고 최근에 라리가 8경기 6승 2무 무패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반면에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핵심 플레이메이커 페키르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는 가운데 이 베테랑 미드필더 카날레스 선수까지 징계로 인해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이번 A매치 기간에 베티스보다 차출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체력적인 열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티스 역시 최근에 맨유와의 유로파리그 2경기 패배를 제외하면 라리가에서는 6경기 4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리그에서는 흐름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에서 4연승이 없었다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특유의 홈에서 정배당을 받고 통수를 치는 그림도 조금은 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아틀레티코가 베티스를 상대로 7경기 6승 1무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까지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믿어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시메오네 감독이 현재 유럽 대항전에서 탈락이 된 다음에 온전히 라리가 리그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유럽 대항전을 병행을 할 때보다는 라리가에 집중을 했을 때 시메오네 감독의 운영 능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4번 경기는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20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